테슬라 시그널입니다. 나사가 아르테미스 3호 유인 달 탐사 임무에서 오리온 우주선의 영상 전송을 스타링크에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민간 위성망이 국가 우주 임무의 통신 인프라로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같은 7월 17일 이 그림의 다른 한 축인 스타쉽은 발사대에서 멈춰섰습니다. 하늘은 열렸는데 발사대는 닫힌 하루. 무엇이 더 큰 신호일까요? 이 두 갈래부터 짚겠습니다. 7월 17일 저녁 스타링크로 시작하는 4가지 신호를 심층으로 살펴봅니다. 핵심 한 줄부터 나사가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오리온 우주선의 이미지 전송에 스타링크를 채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스타링크가 소비자 인터넷을 넘어 국가 우주 임무의 공식 통신망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같은 시기 차세대 V5 킷 공개로 단말 하드웨어의 세대 교체도 진행 중입니다. 7월 17일 아침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캐나다, 미국 로밍 개편까지 겹치면 스타링크는 지금 소비자, 항공, 정부 임무라는 세 방향으로 동시에 저변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 이 채택이 중요하냐면 통신 인프라의 신뢰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인 달 탐사의 영상 전송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임무입니다. 나사가 그 역할을 민간 위성망에 맡겼다는 것은 스타링크의 안정성이 정부 기준을 통과했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상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 계약은 소비자 구독보다 단가가 높고 계약 기간이 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성망 사업의 수익 구조를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재무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남는 질문은 확장의 속도입니다. 스타링크의 용량 확장은 결국 위성을 실어 나르는 로켓, 즉 스타쉽의 발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차세대 대형 위성을 본격 배치하려면 스타쉽급의 수송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스타쉽이 7월 17일 발사대에서 멈춰 섰습니다. 위성 사업의 수요는 커지는데 수송 능력의 확충이 지연된다면 성장의 병목이 하늘이 아니라 발사대에 생기는 셈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페이스X입니다. 7월 17일로 예정됐던 스타쉽 13번째 시험 비행이 점화 직후 이상이 감지되며 중단됐다고 전해집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비행입니다. 발사 중단은 폭발 같은 실패와는 다릅니다. 이상을 감지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기체를 보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켓 개발에서는 발사 직전 중단이 드물지 않고 원인을 찾아 고친 뒤 재발사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다만 세계 최대 로켓의 중대 시험이 연기됐다는 사실 자체는 개발 일정에 변수가 하나 늘었다는 뜻입니다. 요인을 뜯어보면 이번 중단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발사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점검과 원인 규명의 속도가 이후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둘째, 이번 비행에 실려있던 스타링크 관련 첫 시도가 함께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위성망 확장은 스타쉽의 수송 능력에 기대고 있는데 기차는 늘었는데 선로 공사가 멈춘 격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이번 중단으로 한 박자 늦춰진 셈입니다. 한편 유럽 매체들에서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 시나리오가 주가에 갖는 의미를 다루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시나리오 단계의 논의입니다. 종합해보겠습니다. 7월 17일 스페이스X의 그림은 수요는 확인, 수송은 지연입니다. 나사 채택과 V5 킷으로 위성망의 수요와 신뢰는 올라갔는데 그것을 실어 나를 로켓은 발사대에서 멈췄습니다.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재발사 일정의 무게는 커집니다. 반대로 보면 수요가 확인된 상태의 지연은 치명상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가 밝힐 중단 원인과 재발사 시점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브리핑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머스크를 둘러싼 신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확장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5월 거액을 들여 가스터빈 발전 회사를 인수했다는 보도인데요. AI 챗봇 그록을 돌리는 xAI의 전력 확보 목적으로 전해집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전기가 전력망 증설 속도를 앞지르자 아예 발전소를 사버렸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날의 차질이 있습니다. 스타쉽 중단처럼 머스크 생태계의 큰 베팅들은 성공과 지연이 뒤섞인 채 굴러갑니다.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은 날 밟힌 셈입니다. 투자자라면 어느 쪽 신호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왜 갈리냐면 머스크 생태계의 특징 때문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xAI는 법인은 나뉘어 있지만 자본과 관심 그리고 기술이 한 사람을 통해 이어져 있습니다. 전력 인수 같은 확장 베팅은 장기적으로 AI 경쟁력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반대로 머스크의 자원이 테슬라 바깥으로 분산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스타쉽 중단 같은 차질이 겹치는 날에는 우려 쪽 목소리가 커지곤 합니다. 두 해석 모두 아직 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균형 잡힌 독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남습니다. 판단의 축을 사건이 아니라 지표로 옮기는 것이 유용합니다. 확장 소식과 차질 소식이 뒤섞인 날에는 개별 사건에 일일이 반응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사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를 오가지만 지표는 분기에 한 번 정직하게 나옵니다. 대신 볼 것은 두 가지, 7월 22일 실적에서 확인될 자본 지출의 방향, 그리고 스타쉽 재발사 시점입니다. 이 두 지표가 확장 베팅의 실행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건은 소음이 많고 지표는 늦지만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옵티머스입니다.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배터리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는 전기차와 다릅니다. 사람 크기의 몸통에 들어가면서 하루 작업량을 버텨야 하니 작고 가벼우면서도 오래 가야 합니다. 공급이 성사되면 로봇 전용용 배터리라는 새 시장이 열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 S라인을 로봇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생산 설비와 부품 공급망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핵심은 공급망의 신호입니다. 배터리 공급 논의가 보도될 만큼 진전됐다는 것은 옵티머스가 시연 단계를 넘어 양산 준비의 초입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완성차 업계에서 부품 공급 계약은 통상 양산 일정이 잡힌 뒤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옵티머스는 아직 개발 시연 단계의 제품이고 공급 논의도 확정 계약이 아닌 추진 단계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완성차용 배터리 관계였던 한국 배터리 업계와 테슬라의 접점이 로봇으로 넓어진다면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옵티머스에서 지켜볼 것은 계약의 확정 여부입니다. 공급 추진 보도가 실제 계약 공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로봇 양산 일정을 공식화하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휴머노이드는 이야기에서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논의가 길어지거나 조건이 틀어지면 양산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린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7월 22일 실적 콜에서 옵티머스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그 발언의 수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반대 시각도 짚겠습니다. 자율주행의 규제와 시장 수용은 여전히 열린 문제입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는 FSD를 두고 곧 열린다는 기대와 아직 멀었다는 회의가 갈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역마다 규제 승인 속도가 다르고 소프트웨어 배포도 단계적이라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소비자 신뢰라는 비용이 쌓입니다. 로봇과 위성으로 서사가 확장되는 날일수록 본업인 자율주행의 규제 문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균형추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월 17일 저녁에 내신호, 나사의 스타링크 채택, 스타쉽 13차 비행 중단, 머스크의 엇갈리는 확장 신호, 그리고 LG엔솔의 옵티머스 배터리 공급 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관통하는 흐름은 머스크 생태계가 위성, 로봇, 전력으로 넓어지는 가운데 그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켜볼 것은 세 가지, 스타쉽 재발사 시점, 옵티머스 배터리 계약의 확정 여부, 그리고 7월 22일 실적입니다. 테슬라 시그널이었습니다.